해주실 거라서 조금 더 쉬시고요. 오늘의 희망을 잇다 평화를 품다 마지막 콘서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전 통일부 장관님들은 아마 시기상 4번째 남북정상회담이 있을 것 같고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걸 기반 삼아서 아마 3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예정돼 있는 그리고 만들어내야 될 두 중요한 정상회담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짚어주시고, 두 분의 우리 부지사님과 시장님께서는 역시 그 안에서 우리 지자체의 역할과 우리의 진로를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5, 6월 달에는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4번째 남북 정상회담. 있으면 좋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내 연말까지 기다리겠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미국한테 한 거고요. 예, 네. 미국한테 한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을 얘기하는 게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박을 해야 되잖아요. 이건 이제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거였는데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국면에 접어들어서 이걸 좀 풀어보겠다고 해서 다시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을 원포인트로 일단 북미 협상을 비핵화 협상을 좀 진전시키겠다라는 그 하나의 목표를 갖고 한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 4차 남북 정상회담은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뭐 판문점에서 해도 좋고 이렇게 하는 거지.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 9월달 남북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서울 답방하고는 일단은 상관은 없는 겁니다. 그건 또 다시 해야 되죠. 그 점에서 본다면 올 5월, 6월 달 내로 이루어지면 가장 좋고요. 그리고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확하게 뭐 그 날짜에 될 거다 이건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다만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아시는 것처럼 우리에 대해서 우리도 뭐 기분 나쁘죠. 그렇지만 화가 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너희들이 중재할 역량이 돼 이렇게 된 거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중재할 수 있는 뭔가를 좀 만들었어라고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게 며칠 전 여러분 나온 거 보셨지만은 이제 CNN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뭔가 메시지를 줬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 김정은 위원장한테 문 대통령이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우리의 노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 노력에 하나 분명히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될 건 뭐냐? 우리가 북한을 만나는데 김정은 위원장을 문 대통령께서 만나시고 이러는데 내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뭐 하나 받았으니까 이거 전달해 줄 테니까 만나야 돼. 이렇게 만나는 건 너무나도 구차한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만나, 너 만나, 내 얘기 들으면 돼. 이랬을 때 그래요? 라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려는 노력, 이게 지금 필요합니다. 우리한테는. 그 노력은 정부는 보다 나름대로 한미 공조도 잘하고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지키지만 그 안에서도 할 수 있는 남북 관계를 위한 나는 노력, 아까 얘기한 인도주의 지원도 포함되겠죠. 이것도 하는데 요거 하나만 갖고 안 되는 거죠. 지자체나 시민단체는 역시 북한과 관계에서 지금 우리 이 정도 되면 아니 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밖에 있는 것들도 왜 남북 간에 잘 안 되죠? 라는 질문을 시민사회나 지자체가 던져야 되고, 그렇게 던진다면 우리 사회가 모두 다 같이 이렇게 얌전하게 뭐 한미 공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일단은 남북 관계 북한하고 뭐 경제적 조금 도와주거나 협력하는 건 좀 뒤로 미루지. 이렇게 얘기하면은 미국 사람들이 뭐 어떠냐면 저 한국 사람들 다 얌전하네, 내 말 잘 듣는데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자기 몫을 내야 되고 시민사회는 그거 왜 안 돼? 우리가 북한하고 뭔가 최소한 할 건 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말해서 우리 사회가 좀 시끄러워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지자체 단체장들이 막 그냥 정부에도 대고 맨날 문재인 대통령님 만세 부르지 말고 이건 문제 아니냐, 나는 광명역에서 출발하는 이 광명 평화역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뭔가 좀 항의도 하고, 시민단체는 우린 북한하고 협력하겠다라고 나섰을 때 우리 사회에서 그럼 미국 사람들이 볼 때도 한국 사회가 시끄럽구나, 일방적으로 그냥 한미 공조한다고 그냥 우리 말만 일방적으로 한국 사회에 내리먹이긴 어렵다 이렇게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정부, 지방단체, 시민사회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좀 더 남북관계 진전에 대해서 보다 더 좀 강한 나름대로의 그 실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게 좀 필요하다. 그러면 정상회담이 좀 더 빨리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로 신중한 것이지만 사실 뜨뜻미지근하고 지지분진해서 죽도 앞도 안 되는 꼴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주도적이고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 우리 이종석 전 장관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네, 이번에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은 그야말로 실무회담 같은 형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역시 남북미 회담을 준비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 자체가 다음 3차 북미 정상회담이 북미가 될 수도 있고 남북미가 될 수도 있다는 이 유연한 제안이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하다면, 그야말로 남북미가 모이는 회담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남북미 회담이 그럼 어디서 열릴 거냐? 남북미 회담이 열린다면 저는 뭐 단연코 그건 한반도 안에서 열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반도 안에서 그 회담이 열린다고 하면 그야말로 11년 전, 12년 전이죠. 12년 전에 했던 14 정상선언에 합의됐던 그 당시 사항, 14 정상선언의 제 사항에 있는 남북미라고 표현 안 했습니다만 3자 또는 4자의 정상들이 모이는 모임을 한반도에서 가지자 하는 그 합의사항이 있었고, 동시에 그것이 만일 회담이 서울에서 열린다고 하면 그야말로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을 답방하는 것도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남북미 회담이 열리는 결정적인 아주 좋은 장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다만 저는 이건 단순한 상상이 아니고 실제 일정을 본다고 하면 연내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연내가 될는지 연내에 확인이 돼서 내년 어떤 적당할 때 될는지 한 이 시점으로 본다면 적어도 앞으로 1년 내에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은 1년이다. 1년 이내에 남북 정상회담, 남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번 정상회담 때 남북미 정상회담을 열 수 있는 그런 명분, 그런 의제가 분명히, 다시 말하면 아까 good enough 얘기 나왔는데, 이 good enough가 북에도 역시 충족되고 미국에도 충족될 수 있는 그런 안을 이번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때 논의가 돼서 어떤 합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저는 희망적으로 생각합니다. 희망적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정 교육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좋고 바람직한데, 제 생각에는 지금 가장 중요한 현안은 어떤 북한 핵 문제, 비핵화를 성공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것도 바로 비핵화를 위해서 어떻게 북한과 미국 사이를 절충할 거냐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떤 정상회담의 형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남북미 정상회담 열리면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타결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뭐 북미 정상회담이고 뭐건 아무튼 그 타결의 핵심을 두자. 그래서 어떤 회담의 형식을 자꾸 얘기하다 보면은 목표인 비핵화를 위해서 우리가 타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지점들이 조금 혼선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비핵화 타결을 위해서 하여튼 정상회담이 필요하다, 이런 정도로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위성과 가능성 두 가지 측면에서 보자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사실 6.15 남북 공동선언도 있고 14 선언도 있었기 때문에 초여름에 한 번, 가을 중간쯤에 한 번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상징적인 기간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하노이 회담 때에 딜은 없었다고 얘기하지만 일정한 정도 합의가 된 것이 있었다면 종전선언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략 논의가 됐다고 하면, 그야말로 종전선언이 될 수 있는 어떤 회담이라고 하면 그 그림 자체가 북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북미가 모여서 종전선언을 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더구나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전 실제로 화살머리 고지의 길을 새로 내고 초소를 없애고 그리고 유해 발굴을 하고 그리고 남북이 통하는 길을 만들고 그 길 위에서 남한 장교와 북한 장교가 서로 손잡고 악수하는 장면을 보면서 실질적인 종전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실질적인 조처들이 이루어졌으니까요. 네, 그런 면에서 이 실질적인 종전을 어떻게 이루어내느냐는 것이 의제가 된다면 그야말로 남북미가 모이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이종석 장관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북핵 문제의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남북 간에는 1991년 김일성 주석과 우리 그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 간의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이 합의가 됐고, 예. 그리고 그 합의는 그동안 남북 정상회담 사이에서 끊임없이 재확인되어 온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현실화시키냐는 그 과정만 이루면 되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북미 간에 이루어져야 될 합의 사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두 분께는 앞으로 각 지자체에서 하시려고 하는 방향과 노력, 그리고 청와대와 통일부 장관과 국회의원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을 자, 정리해서 먼저 우리 시장님 하실래요? 예, 그 두 분 전직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빨리 남북미 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멀티플레이어로서 이렇게 미드필드에서 왔다 갔다 굉장히 열심히 뛰시는데 국민들이 응원하고 좀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이런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져야 좀 더 열심히 또 신나게 뛰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지방정부나 시민사회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같이 찾아보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크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걸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여기 시청에 보면 기대가 3개 올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기하고요, 경기도기, 광명시기하고 새말란체 이렇게 기가 올라가 있는데 봉을 하나 더 세워서 남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때까지 한반도기, 통일기를 좀 세우면 어떨까? 실제로 그런 논의를 박수 치시는 겁니까? 아유, 박수가 터져 나오네요. 네. 지난주에 우리 간부회의 때로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하면 좀 뭐하니까 시에 있는 시정위원회 같은 데서 논의를 좀 해서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하는 게 좋을지 뭐 이런 것들 논의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했는데 괜찮으신가요? 예. 뭐 어떤 이야기를 좀 듣더라 놀이제 어떤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한반도 통일기를 한번 걸어보자로 이렇게 간부회 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방법도 좀 찾아보고요. 다양한 형태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노력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청와대나 국회나 이렇게 통일부 바라는 장관. 것, 통일부 장관 아직 요만큼이라도 할 수 있는 것 조금이라도 열어줬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이재현 교육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좀 최대한 다 해보자. 북한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 좀 작은 일부터 할 수 있게끔 통일부가 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더 많은 문을 여는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예. 우리 시장님 의지를 보니까 이 광명역이 남북 평화 고속철도 출발력 확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시네요. 저희가 보니까 이 경기도 같은 경우도 북미 회담, 하노이 회담의 합의를 이렇게 기다려서 순서대로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약간 이렇게 지장이 오니까 좀 당황한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듯이 지금이 사실은 이재정 장관님 말씀처럼 평화교류 협력이 본격화되어 있는 시대인데 너무 이 그 소위 큰 틀, 큰 이야기에 빠져갖고 우리가 할 일을 좀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남북 평화 교류 협력 시대에 우리 당사자인 대한민국 남쪽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좀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그래서 그 DMZ 같은 경우에 세계인들이 관심이 많고 그래서 DMZ를 좀 세계적 관광지대화를 하고 또 북측에서도 DMZ 이론에 대해서는 공동 개발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정상 간 합의에 의해 가지고 저 궁예 도성을 공동 복원하자 이런 것도 그 안에 거의 다 DMZ 아니고 같이 이용하자는 얘기도 있고 또 저희 경기도는 파주 개성 사이에 DMZ에 평화공원을 만들어내자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그런 준비들을 이 계기에 좀 착실하게 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한편에서는 그 통일부나 또 중앙정부가 좀 유연하게 움직이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좀 남북협력기금 같은 경우도 쓰려면 국회에서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차라리 좀 우리 아까 광명시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남북협력기금이 일정하게 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
남북이 화해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만들어 나가서 좀 모세혈관이 서로 섞이듯이 촘촘하게 구조화해 놓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기초지자체들의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도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좀 협력을 해서 기금도 지원해드리고 행사도 좀 마련해드리고 이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도 좀 도와주세요. 왜 자꾸 저 말씀 1시간 50분 동안 해주셨는데 그 핏줄로 말씀하면 큰 핏줄도 중요하지만 작은 모세 혈관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하향식으로 탑다운도 중요하지만 상향식으로 바텀업도 중요하다는 말씀. 그리고 해야 할 것도 중요하지만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해 나가자는 말씀으로 1시간 50분에 토크쇼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께 먼저 백 의원님 아직도 안 가셨어요? 아이고 여기 광명시 의원님 또 경기도 의원님들 오셨는데 예 의지를 밝히셔도 좋고요 또 질의도 좋습니다. 의견도 좋고요. 의원님이시네요. 예, 안녕하세요. 광명시의회 부의장 이영덕입니다. 네, 아까 시장님께서 남북 교류 협력 사업 그리고 위원회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저도 오랜 동안 관심을 갖고 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이재정 우리 교육감님이 우리 통일부 장관님으로 계실 때 그리고 백재현 의원님이 시장님으로 계실 때 아마 남북 교류가 가장 활발했던 지역이 아마 광명과 개성, 평양 저희가 아마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 전국에서 광명 시민이 가장 많은 인원이 북을 가고 북에서도 남을 이해하는데 아마 그런 매개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지금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하듯이 지금 우리 교육감님이 오셨는데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뭐 남북 협력이랄지 뭐 남북 협정이랄지 뭐 정상들이 만나는 건 위에서 하실 분들이 얘기고요. 우리 지금 청년들도 나와 있는데 어쨌거나 가장 밑에서부터 준비를 하는 게 교육이 아닐까. 그냥 교과서적인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가랑비가 되는 역할을 우리 교육감님께서 좀 책임을 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감히 부탁을 좀 드리고요. 어떻게 민간 교류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법적인 지위 안에서는 우리 지자체나 활동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간교류 협력 사업을 하는데 민간이나 시민단체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조금 우리 경기도나 중앙에서 조금 모델들을 많이 창조하셔서 그 선도적 역할을 광명시가 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에 좀 많은 경기도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우리 시민들도 관심을 갖고 같이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감히 부탁을 드리고 마이크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광명시 의회 부의장님이신데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서 온 부천 교육평화포럼 대표 박연숙입니다. 지금 쭉 들어보니까 그리고 또 지금 나라 돌아가는 게 정부에서는 지금 북한과 어떤 교류나 협력 지원 이런 걸 하는 게 불가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간 차원에서 좀 이거를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막상 이제 시민단체가 북한 학생이라든지 또 이런 민간 단체랑 교류를 하려고 보니 정보도 부족하고 또 이 아는 것이 많이 없어서 일단 그 방법 차원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과 저는 유하영 부지사님께 여쭙겠는데요. 이런 민간 단체에게 좀 이런 정보도 공유해 주시고 어떤 방법에 있어서 또 아니면 재정적인 지원도 물론 따라야 하겠지만 특히 저는 정보와 이런 방법론에 있어서 좀 많이 소통을 하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하영 부사님 답변하시죠. 네,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좀 민간 단체들도 과거 남북 협력에 약간 이렇게 독점적 주의를 갖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 있었는데 그런 단체들을 포함해서 좀 더 새로운 단체들도 좀 폭넓게 협력하고 이러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지금 지적을 받아들여서 가능한 도에서
그런 대표자님들 모시고 자주 브리핑도 하고 그 좀 설명회를 같이 하도록 예, 그렇게 예. 해야겠습니다. 장을 한번 마련하시죠. 아주 좋은 의견. 예. 약속하셨으니까 지켜줄 건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상 저희가 53분이라서 네, 안녕하세요. 광명시의원 이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다 모였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평화 통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정치적 이념이 바로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의 이념을 대두화시킨 그 소련의 그 사회주의와 그리고 자유와 평등을 부르짖는 그 미국을 대두로 한 그 민주주의에 서로 그 이념의 갈등이 소련의 붕괴로 종식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화 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이게 참 막연한 국면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온적인 태도로 정책도 일관되어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후로 어떻게 우리가 정책적 방향을 읽어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네 분 중에서 그 확실하게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좀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재정 교육감님이 하시죠. 고맙습니다. 네,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어떻게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남북 관계라든가 통일, 평화 이런 데 대한 고정관념보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꿈꾸는 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대원칙이 있겠죠.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남북이 어떻게 1단계로 서로 간에 존중하면서 공존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 공존이 없으면 그 다음 단계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사실 상호 간에 어떤 존중하는 관계가 돼야 되는 거겠죠. 아마 저는 상당히 그 기간이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그것이 짧은 기간 내에 뭐 통합이 된다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새로운 미래라고 하는 것이 결국 행복한 사회 그리고 풍요로운 사회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역시 자유로운 사회가 돼야 되겠죠. 이런 걸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사회 구조, 사회 체제에 대한 문제가 논의가 돼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것도 역시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한 사회가 된다고 그러면 좀 더 열린 자세로 논의해 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결국 우리가 지금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6.25 전쟁이라고 하는 남북 간의 이 피어린 이 전쟁의 상처에서 그만 하나의 트라우마처럼 못 벗어나는 겁니다. 생각의 자유로움도 가지지 못하고 이념적 자유로움도 가지지 못하는 거죠.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결국은 교육 그리고 아까 시민단체 얘기하셨는데 그런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노력하면서 풀어가야 될 공동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삼행시를 잘 치는데 이행시로 화해를 영원히 추구하는 화영 부지사님, 예, 승리를 원하시는 승원 시장님, 전국 교육청 중에 재정 상태가 가장 좋은 이재정 국감님, 화해 협력 통일의 초석은 놓는데 종석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도를 놓아주실 이종석 전 장관님께 네 분께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분의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아유, 2시간 동안 앉아 계셔서 조금 좀이 쑤실 것 같은데 다 함께 시민 여러분 일어나셔서 우리 브라스 밴드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가사가 생각나는 데까지 한번 힘차게 불러주시고요. 자, 다 함께 한번 저희도 요 앞에서 하겠습니다. 비주분돼서 이화영 부지사님 엄청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한번 연주에 맞춰서 우리 저도 좀 언제까지 가사가 기억이 날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으시군요. 걱정 안 해도 되겠군요. 네. 네, 안내해 주시고 본인 소개 잠깐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프라노 정승원입니다.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프로 전문가가 나오셨네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결에 이 결에 살리는 평 이 나라 살리는 평화 평화여 어서 오라 평화여 오라. 고맙습니다. 자,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광명역이 아마 유라시아 철도 출발점이라서 더욱더 뜻깊은 콘서트를 개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올해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서 요즘에 제 행사는 만세삼창으로 끝을 냅니다. 이 광명이 정말 화야협력, 통일의 초석이 되라는 의미에서 제가 남북 화야협력, 평화통일의 광명시 만세, 경기도 만세, 대한민국 만세로 오늘 모든 순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화야협력, 평화통일의 초석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만세! 경기도 만세! 대한민국 만세! 고맙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